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책임근제보험 담당하고 있는 강사 강효선입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저희 학원 설명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2005년도에 3종 대인 자격증 따서 현재까지 독립손해사정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교 강의라든지 학원 강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실무라든지 또 강의 경험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잘 쉽게 이해하시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필요하신 내용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간단하게 저희 책임보험이 어떤 건지 학습 범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출 유형 좀 설명드린 다음에 올해 이제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커리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과목은 책임보험이라는 과목이에요. 네, 배상책임 과목이고요. 네, 왼쪽은 이제 산보험이라고 해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질병, 그다음에 상해, 간병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느끼는 사람들을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 관계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라서 산보험에서 공부하시는 과목은 약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제3자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산보험보다는 공부할 범위가 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 피보험자가 대부분 영업활동에서 기인하는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계약 관계로 전가를 시키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사가 의료과실로 피해자를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와 이 보험자의 관계는 이 산보험에서 보시는 관계랑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보험 약관을 공부하시는 건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은 우선 전제 조건은 이 피보험자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어떤 불법 행위로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법에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는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해서 요들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이제 민법이라든지 일부 특별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하는 이제 과목은 먼저 요 법 관계를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이 보험 약관들을 좀 따져보는 과목이라서 이 산보험보다는 공부할 분량이 조금 더 늘어나셔가지고요. 조금 더 공부할 시간도 그렇고 또 일찍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구조인데 자동차라는 점만 이제 틀린 거니까 책임근제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공부할 분량이 많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네. 좀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저희 과목 안에는요. 일단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 하나와 뒤에 똑같은 책임보험인데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이라는 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까 그 피보험자가 어떠한 법률상 책임을 질 리스크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리스크들의 이 법률상 책임은 어디 나와 있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민법에 나와 있고요. 또 일부 이제 다는 못 보지만 일부 특별법 관련한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 보험은 이제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라는 게 되고 이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 이 책에 보시면 나중에 되게 종류가 좀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이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근제 파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제3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근로자로 변경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3자 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 그런데 이 근제 파트에서는 이 피해자가 근로자로 변경되는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재법이라든지 선원 같은 경우에 선원법 이런 재해보상 관련 법령을 따로 좀 공부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민법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민법은 먼저 공부하실 요 제3자 배상 책임에서 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뒷파트 가시면 요 재해보상 관련 법령만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리스크를 담보하는 건 이제 근제보험 약관이라고 해서 요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관이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부할 분량은 앞에서 잘 해놓으시면 굉장히 좀 양은 적어요. 그래서 요 이제 구조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공통적으로는 이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이 피보험자들이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이 보험 약관에서 담보를 하는데 그 약관에 이제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나와 있고 그게 결국 우리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서 보험금 산정하기 위한 이 법률 과정 보시고 그다음에 약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지 이 구조를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출제 경향은요, 2차는 이제 약수령하고 크게 사례형으로 나뉘는데 이 비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해서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큰 것은 일단 사례형이 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쓰는 약수령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한 이 기본 과정이 전부 다 기본 이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례 문제를 푸실 줄 아는 분들은 약술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간단하게는 다 쓰실 수 있는 정도 공부를 다 하시면 그런 궤도에는 오르실 수 있고요. 저희 일단 학습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산보험과 이 책임보험에 좀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계를 좀 빠르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좀 공부할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산정 기초를 좀 튼튼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지만 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도 있고 올해처럼 아주 쉽게 나왔을 때도 있는데 결국 공통적이었던 점은 다 기본기를 좀 튼튼히 했었으면은 수월하게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어서 기본기 가장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업배상 책임 약관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의료과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도 있고 또 건축공사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약관들도 있고 굉장히 다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정확하게 빠르게 공부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근제는 말씀드린 대로 약관이 좀 적어서 크게 뭐 어렵지 않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기출을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아주 크게 문항에는요, 한 7문항 정도가 작년이랑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문항까지 이제 따져보면 1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사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문제가 좀 짧게 나왔다가 그러니까 작년 시험은 갑자기 문항수가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셨을 거고요. 올해 시험은 작년도랑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 문항수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셨고 또 더군다나 올해 시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중하라고는 써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하면 거의 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 하나 잘 푸시면은 거의 꽈락면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좀 사실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들은 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전년도 거랑 이제 올해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총 문항수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이 세부적인 문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13문제로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에도 사례 문제가 작년도에는 한 45점 정도가 출제가 됐고 또 약술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바뀐 이런 해였고요. 요건 이제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41회 때 같은 경우에는 40회 때가 약간 또 조금 좀 쉬워서 41회가 오히려 되게 어렵게 많이 느끼셔가지고 점수들이 많이 안 나왔었던 때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좀 작년이랑 거의 문항수도 동일하고 또 훨씬 쉽게 출제가 돼서 점수가 거의 막 80점 이렇게 맞으신 분들도 저희 학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쉬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적으로는 공통적인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법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또 보험 약관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 보험금 산정 어떻게 하는지 이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다 문제를 내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도 잘 아셔야 되고 약관도 아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는지 유기적인 구조를 좀 빠르게 이해하시는 게 공부를 잘 하시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항수는 예전보단 많아졌지만 다 기본기, 기본 핵심을 요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본 이론반 수업 같은 것들을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잠깐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어차피 내용은 이건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고 경위가 이렇게 주어지고 어떤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내용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여러 전제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요구하는 건 결국 이 보험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얼마 주는지를 이 산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부적인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각각의 질문 사항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보험자가 왜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이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건지 마는 건지도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얼마가 손해액이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계약 조건을 활용해서 보험금 얼마 되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손으로 다 쓰는 이런 종합적인 풀이 과정을 기재하는 뭐 이런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18년도 요때쯤 이제 들어오면 내용은 좀 같은데요. 좀 특징적인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문제 하나를 주고 소문항의 문제들을 줍니다. 그래서 각각 질문에 답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 형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전부 이 하나의 형태를 풀기 위해서 약수를 먼저 하고 그 약수를 토대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근데 어차피 이제 아까 전에 이 문제에 뭐 각각의 질문 사항만 안 주어졌지 결국에는 사실 똑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최근의 기출의 형태는 이렇게 소문제들이 다 주어지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분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종합적인 풀이 과정을 기재하는 이런 문제들보다는 사실 이렇게 배점을 쪼개가지고 구체적인 질문 사항을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좀 점수를 득점하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보험금 산정하려면 결국 이 보험약관이 어떤 거 보상하는지, 그리고 이 가해자라는 피보험자가 왜 법적 책임지는지 전부 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약술로 간단하게 쓰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수월하게 크게 문제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건 뭐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보시면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례 문제 주어지고요. 최근에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출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이렇게 각각의 소문제를 주는데 요건 이제 올해의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전 같았으면 이 계산 문제가 20점이면 그냥 통으로 계산하면 20점 이렇게 부여가 되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됐다면 올해는 또 처음으로 특이하게 요 계산 문제 지금 배점이 20점에 30점이에요. 이 30점을 가지고 각각 이 계산하는 이 항목들을 전부 다 이 소문항 항목으로 배점들을 다 끊어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항수가 구별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전체적으로 일련의 산정 과정을 배울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항을 주면 풀문항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득점하기가 훨씬 쉽고 그 다음에 항목에 누락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더 잘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기출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출제 비중 점수 간단하게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크게 약술 파트하고 계산 파트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시험이 벌써 6회째, 이제 올해 7회째 이렇게 내년에 가시면 7회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첫 회, 두 회 정도에 기출됐던 이런 문제 형태들이 또 이제 최근에 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먼저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약수라고 크게 이 계산 문제 이 배점으로 보시면 첫 해, 둘째 때는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아직 갈피를 못 잡은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로 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보시면 거의 약술이 50점, 50점, 45. 사례도 50, 55 이래서 거의 비중이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손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례 문제를 잘 풀면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강의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약수를 또 소홀히 하시면 절대 이 과랑 넘기시기 힘들고 합격하는데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약술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이렇게 배점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책하고 이제 아까 근제 파트 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크게 배책에서 점수가 조금 더 그러니까 출제가 더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제보다는 이 배책에서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았고 점수도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제도 어느 정도 같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서 거의 골고루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약수라고 이제 계산하고 합친 이 배책하고 근제 이렇게 나눠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처음에는 다 배책이 점수가 훨씬 더 월등하게 출제가 많이 됐었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편향해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골고루 공부를 해주시고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뭐 앞에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하시면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다 푸실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릴 건데요. 네, 일단 19년도 대비 19년에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다시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올해 문제가 약간 그 출제 오류들이 좀 있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그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어쨌든 난이도는 당연히 상향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어렵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본인들이 직장인이신지 뭐 수험생이신지 이런 공부할 시간을 최대 가동 범위를 좀 이렇게 추려보시고 공부를 하루하루 이렇게 꾸준히 해서 자꾸 반복을 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출근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학원 책 다시 보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시고 기억력을 오래 가지고 가시려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직장인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 같은 경우에도 1, 2월 달에 이렇게 간단한 이 기본 이론 들으신 다음에 또 그걸 응용해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것도 좀 풀어보시고 또 어차피 7월 달에는 이제 진짜 실전 감각 유지하시는 모의고사반 뭐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좀 단계적으로 수강하실 거를 이제 좀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고득점 하시려면 이 기본기 튼튼해야 되는데 이 기본기라는 건 일단 계산을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와도 이 기본기가 튼튼하시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목을 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 전략 과목으로 사실 삼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번 같은 경우 그리고 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사실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암기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많이 못 쓰세요. 그러니까 점수에 이렇게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깊이도 있고 좀 어렵기 때문에 고득점이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만 갖춰 놓으시면 정말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뭐 쉬운 건 뭐 당연하고 어렵게 나와도 거의 안정적인 득점이 일단 가능하고요. 또 쉽게 나오면 점수대가 확 뛰어서 사실 요즘에는 뭐 전 같은 경우에는 이 꽈락을 면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기출을 가지고 합격자 분들을 좀 만나보면 뭐 꽈락 뛰어넘는 건 당연하고요. 다 꽈락을 넘었는데 총점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올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가장 단기간 내에 아까 전에 체계를 잘 이해하시면 가장 단기간 내에 점수가 확 오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조금 떨어지는 과목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비중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일찍부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 간단하게라도 연습장에 이렇게 어차피 주관식 서술하는 시험이니까 좀 쓰면서 공부해드릴 것을 권해드려서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말로 하고 직접 쓰는 거 반복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건데요. 이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도 모자라서 막 다른 학원 책 모으고 다른 친구 막 교환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일단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내용이라도 100% 완벽하게 소화가 가능하시면 절대 합격을 못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막 눈 돌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가지고 계신 거 교재 담거나 하시고 자료 담거나 해서 그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커리큘럼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기본 이론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반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1, 2월 달 이제 내년도에 하실 거는 기본 이론반이고요. 오시게 되면 요 책임보험 구조라든지 어떻게 해서 보험금 산정되는지 이런 체계 정립하시는데 그 주력해 드릴 거여서 좀 쉽게 강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시면 복습 노트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다 그 괄호치기 해가지고 이 안에 뭐 산정하는 거라든지 뭐 그 수업 시간에 다 여기다 못 써드리는 이런 예제 문제 같은 거 여기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수업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복습
복습하는 거 같이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같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문제풀이 같은 것들 같이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다 제본해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시면 이제 5, 6월 달에 있으신데요. 그 전에 올해 이제 내년에 1차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1차 공부에 주력하셔야 되고, 유예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3, 4월이 좀 비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행학습 같은 것들, 그런 반 있고요. 뭐 정규반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규반은 5, 6월 달에 가시면 저희 학원은 8주 동안 이 문제풀이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요 문제풀이반이 되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조금 기본 이론반에서 어차피 이거 5월 달에 오시면 어느 정도 많이 까먹고 오세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서 충분치 않더라도 어차피 5, 6월 달에 오시면 총정리 다 같이 해드릴 거고, 또 그에 맞춰서 각 단계별 그리고 그 유형별로 다 문제들 만들어가지고, 올해는 제가 다 책으로 제본해가지고 아예 프린트물로 낱장으로 안 드리고 다 책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책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학습에 도움되시라고 또 나름 이제 작년보다는 또 저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도움되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5월 달에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달에 모의고사를 조금 빨리 해서 답안 작성하는 걸 조금 빨리 알려드리고 지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보통은 이 모의고사는 다 7월 달에 가서 이 답안 작성을 해서 그 답안지를 제출하면 첨삭해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5, 6월 달에 조금 못 쓰시더라도 간단하게라도 답안지를 작성을 하고 하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좀 첨삭 피드백을 받으셔야지 이 7월 달에 훨씬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힘들지만 저는 5, 6월 달에 좀 빠르게 답안 첨삭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 이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들 이 실전 감각 익히시는 그런 거 연습하는 실전 모의고사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모의고사 이런 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자료 같은 거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또 요때는 채점이라든지 그리고 1대1로 다 그 꼼꼼하게 다 첨삭을 해드릴 이런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런 수준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고, 학원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 기본 이론반 이제 1, 2월 달 거 요거 강의 계획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기본 이론반이니까요. 아까 전에 이 배상 책임 보험이 3보험이랑 어떻게 틀린지 요 체계 정립하는 데 주력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민법이라든지 각종 이런 법 같은 거 특별법들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걸 약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약관의 종류 같은 것들 살펴봐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손해액과 그리고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얼마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지 요 지급보험금 산정 기초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시간 4시간 8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작년 교재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걸 봐도 무방하긴 한데요.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수업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리거나 뭐 필요하면 이제 자료 프린트해서 드릴 거니까 뭐 책은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저는 책이랑 이 PPT로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문제도 풀어보고 같이 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판사하는 시간도 좀 절약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좀 이해하기 쉬우실 만한 그림이라든지 판례 같은 것들 다 PPT에 넣어드리고 있고요.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거의 PPT 내용들이 다 여기 복습 노트에 다 요약이 되어 있어서 따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PPT 내용을 보시고 막 이렇게 판사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 최종 정리 자료 제공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강의는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공부하셔가지고 이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거나, 혹은 또 중간에 가시다 보면 또 지치고 또 힘들고 갈피 못 잡고 분명히 이럴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제 언제든 얘기를 해주시면 또 제가 이제 선 경험자니까 그런 경험들 가지고 편하게 얘기 드려서 조언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강의 이제 목표가요. 그 수험생 발목 잡게 하는 과목이 되지 않게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아까 고득점 할 수 있는 효자 과목 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저랑 계속 같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합격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